안녕하세요. 별난주부입니다. 5월 가계부 정리 한번 해보려고요. 5월은 가정의 달, 지출이 많은 달이죠. 요즘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면서 엔데믹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정말 지출이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막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중이에요. 모임도 잦아지고 아이랑 나가는 횟수도 느니까 자연스럽게 점점점 지출이 커지는, 또 거기에 방점을 찍는 지출이 있었어요. 바로 약 7개월간 뚜벅이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5월 수입 보겠습니다. 총 수입 605만 4,119원. 그 중에 급여가 522만 원 있었고요. 금융소득 59만 5,060원 있었습니다. 금융소득에 주식 수익 50만 원, 토스이자가 9만 4,089원 있었어요. 나머지는 세이프박스 이자하고 결산이자 있었습니다. 주식 수익이라니 이 하락장에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국내 주식 계좌에 일부 금액을 뺐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투자 중이고 해외 주식은 전체를 다 정리를 한 상태지만 국내 주식은 아직 물린 구간이라서 정리는 못하고 길게 보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수익을 실현해서 실제로 주식 계좌에서 제가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옮기진 않았지만 주식 증거금에 남은 돈이 좀 있었어요. 그 금액을 정리를 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도 1년 정도 했고 총 실현 수익이 10%가 좀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지금은 좀 물린 구간이라서 제가 넣은 원금과 실현 수익을 비교를 해서 남은 금액만 조금 뺐습니다. 다시 오르겠죠? 공포에 사라고 말씀하시지만 특히 이런 공포에 저는 이제 현금을 주식 증거금에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돈으로 물타기, 어떻게 말하면 평단가 낮추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국내 주식은 현재 비중을 지킬 생각이라서 조금 물러서서 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파트 때문에 금액도 조금 필요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 때문에 정리를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부수입 23만 9,059원, 지피에 투자이자 16만 4,081원, 지피에 투자한 금액 전체를 회수받았어요. 채무자분이 조기 상환을 하셔서 목돈이 다시 입금이 되었고요. 적립분 이자도 같이 입금 받았습니다. 부수입이 좀 쏠쏠했는데 시원섭섭하네요. 지금은 목돈이 주택자금에 들어가야 돼서 재투자는 안 했고요. 아파트 잔금을 치고 대출이 들어가는 거 보면서 3천만 원 정도 여유자금 생기면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은행 이자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공모주 수익 49,150원. 5월 공모주는 2개 도전했었고요. 각각 치킨값 정도 번 것 같네요. 저는 공모주 투자는 기준을 정해두고 거기에 맞게만 진행 중이에요. 세부 내용은 블로그 글 정리되면 하단에 남겨두겠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쿠팡 수익 25,828원. 쿠팡 파트너스 수익이고요. 많이 줄었지만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총 지출 보겠습니다. 1,118만 6,184원. 뭔가 잘못돼 보이는 지출이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통 차량 부분 877만 1,760원. 자동차 차량 용품 여기에 778만 900원 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중고차 구매를 했어요. 뚜벅이 생활을 하다가 엔데믹이 오니까 좀 힘들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13년 동안 장롱면허인 제가 운전을 주로 할 거라서 저렴한 중고차로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범퍼카라고 하나요? 어떻게 보면 초보이기 때문에 이제 부딪히고 잦은 접촉사고 같은 거를 염려해서 그렇게 알아보았고요. 중고차는 직영으로 운영이 되는 K카가 좋다는 말을 듣고 K카에서 구매를 했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가격대를 딱 정해서 그 안에서만 해결이 되도록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싸게 구매한 것 같긴 합니다. 핸들 커버가 이제 받아보니까 좀 오래돼서 그것만 바꾸고 또 운전 연수를 25만 원 정도 들여서 했어요. 가족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운전은. 그래서 이제 학원을 알아봤는데 학원은 평일 저녁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수소문해서 10시간 교육을 받고
25만원 지불했습니다. 7개월 차 없이 지내다가 생기니까 너무 편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보험금 91만 1260원, 자동차 보험료 지출했습니다. 여러 군데 비교해보고 DB 손해보험 선택했고요. 다이렉트로 하니까 편하게 되네요. 제가 그동안 이제 신랑 거에 자동차 보험을 얹어서 계속 납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력이 인정이 돼서 100만원은 넘지 않았어요. 정비 6만원. 시아버님이 잘 아는 정비소가 있어서 중고차다 보니까 거기 가서 쭉 한번 살펴봤어요. 차 상태는 좋다고 하셨고 엔진 오일하고 에어컨 필터 갈고 지불한 돈입니다. 택시비 14,100원, 대중교통 5,500원. 어버이날에 친정에 이제 기차 타고 다녀왔어요. 이때는 차를 구입하기 전이라서 기차를 이용했고 기차표는 카카오페이 포인트로 할인이 되어서 저렴하게 해결했습니다. 용돈 부분 130만원, 부부 용돈 각각 40만원씩 하고 어버이날 용돈 50만원 지출했어요. 부부 용돈은 이제 거기서 각자 개비, 핸드폰비, 시비보험비 요런 거 이제 감당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40만원씩 준다고 하는 게 조금 커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동의 돈을 조금 더 아끼는 에너지를 얻고 또 스트레스를 덜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조금 더 모아서 또 지불을 하고 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카드 남겨둘 테니까 조금 더 참고하시고요. 육아 부분 31만 2,160원, 학비 18만 5천원, 어린이집 경비와 눈높이 학습지 결제했고요. 홈플러스 문화센터 수업을 듣고 왔어요. 문화센터는 이제 아이가 크니까 엄마를 빼고 아이끼리 하는 활동이 많거든요. 근데 아이가 저랑 떨어져서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결국 옆에 서서 구경을 했지만 엄청 잘하고 왔습니다. 식비 6만원, 어린이집 석식비와 파파스케어 식판 서비스 이용 비용이고요. 의류 58,730원, 문화센터 간다고 미술 가운 산 거랑 어린이날 선물로 공주 드레스 하나 샀습니다. 근데 사고 한두 번 입고 안 입네요. 살 때는 예쁘다고 사더니 막상 입으니 불편했나 봐요. 장난감 8,430원. 말하는 앵무새라고 말을 따라하는 그런 장난감인데 이전부터 가지고 싶어한 걸 이제 샀어요. 근데 이건 일주일용이었답니다. 이렇게 지출되는 비용도 무시를 못하는데 아이이다 보니까 정부 통제하기는 조금 힘이 드네요. 조금 줄이고 중고로 이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야겠다고 반성하게 됩니다. 건강부문 21만 2,260원. 여기 보험료 19만 6,770원 있고요. 병원비 15,490원 썼습니다. 아이가 콧물이 나서 방문했었어요. 주거통신 17만 7,512원. 관리비하고 인터넷 결제했고요. 관리비는 아파트 아이로 네이버 페이 포인트 할인해서 결제를 한 거예요. 네이버 포인트는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저는 아파트 아이의 네이버 그리고 토스가 결제가 되기 때문에 포인트를 모으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초대 할인도 주거든요. 초대 할인 추가로 더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이자 17만 2,852원. 신용대출 이자 지불했어요. 이율이 오르기 전에 3.99%로 받았었던 대출이고요. 지금 보니까 좀 낮은 금리네요. 이제 없던 대출이 생겨서 대출이자가 비용으로 추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 대출받은 금액으로 조금 더 큰 자산을 불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비 17만 680원, 건기식 15만원,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는 게 있고요. 저는 가끔 저녁까지도 간편식으로 해결합니다. 그렇게 하면 살도 빠지고 이게 비자발적, 간헐적 단식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간식으로 2만 680원 썼어요. 다른 장보기는 신랑 복지카드 활용했고 10만원 안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도 저녁까지 어린이집에서 먹고 오니까 집에서 음식을 많이 해먹지 않아서 크게 사용이 없습니다. 생활용품 33,320원. 자파소모 18,320원. 여기 신랑 염색약하고 세탁세제 구입했고요. 주방 욕실 15,000원. 요거는 식세기 렌탈료 지출되었습니다. 문화생활 17,000원. 아이랑 어린이 공연 보러 갔습니다.
대백프라자에 이제 어린이 공연장이라는 게 있는데 인형극으로 하는 게 있어서 경험해보고자 신청했습니다. 어린이 봐도 재밌더라고요. 아이도 나름 좋아했어요. 가끔 보여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방구 끼는 며느리라는 내용의 인형극이었는데 방구를 낄 때 어두워지면서 소리가 커지니까 좀 무서워하긴 했습니다. 경조사 회비 14,420원. 스승의 날이 있어서 음료랑 간식 좀 사드린다고 지출했어요. 공과금 세금 3,620원. 기타 600원. 요거는 이제 아파트 계약한 거 조합에 서류 제출한다고 인감 발급 수수료 지급했습니다. 5월달 지출을 정리해보면 차량 구입했는 비용을 빼면 240만원 정도에서 지출을 했고요. 240만원에서 어버이날을 고려하면 그렇게 큰 지출은 없었던 걸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차량을 구입하면서 비용이 느니까 다른 지출은 조금 자제한 느낌도 있어요. 5월은 수입 지출을 보면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차량 구입 비용은 이제 그동안 저축을 해둔 금액에서 지불을 한 거기 때문에 수입 부분에서 선저축을 한 부분은 변함이 없었어요. 제가 비용을 계산해서 빼두고 선저축을 하다 보니 저축한 금액은 기존처럼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도 총 저축은 372만 4,939원이었습니다. 수입 대비해서 61% 저축률이 나왔어요. 만족스러운 저축률인 것 같아요. 차도 생겼겠다? 앞으로 지출이 이제 커지지 않을까 걱정은 되지만 신랑 출퇴근 보조비로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이 좀 지원이 되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주로 운전할 계획이지만 출근길에는 차도 막히고 또 제가 출근하는 직장에는 주차 공간이 없어서 저는 그대로 걸어서 출근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사용을 안 할 거예요. 어쨌든 이달에도 수입도 지출도 저축도 만족스럽게 진행된 달이었습니다. 선저축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비용이 있었지만 선저축하는 바람에 저축률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그렇게 모아둔 돈에서 제가 필요할 때 이렇게 차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는 조금 더 일찍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